어떻게 바뀌었냐? 이때까지만 해도 김 군인권보호관이 굉장히 잘 합니다. 굉장히 강단 있게 해요.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을 때 국방부에서 기록을 가서 그대로 회수해 오잖아요. 그때 갑자기 막 이 군인권보호관 긴급 의견 표명하고 기자회견 열고 막 다 해. 막 갑자기 국방부 뭐 하는 거야 니들. 박정훈 징계하지 마. 수사하지 마.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찾아온 그 기록들 당장 반환해줘. 원상복귀 시켜.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야, 군인권보호관 잘 뽑았다. 되게 강단 있네, 이 사람. 되게 상식적으로 잘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바뀌죠. 며칠 만에 바뀌어요. 김용원 인권입법 맘대로 해서 박정훈 진정 날치기 기각. 근데 이거 보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김용원, 박정훈 대령 진정 기각 전 이종섭과 통화했다. 자, 역시 그냥 위에서 뭔가 내려오니까 이 사람 갑자기 180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상식적으로 외압이 없을 때는 그냥 잘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 통 받더니 그냥 바로 손절치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런 분이더라고. 나는 이게 이 말이 너무 웃겨요, 이거. 아니, 브레이크가 없는 차면 차지 벤츠는 또 왜 벤츠야? 옛날에 이분이 출마를 했었더라고. 소신 있는 영도 사람, 무소속 기호 5번 김용원 변호사, 브레이크 없는 벤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부산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했다가 그때 누구한테 줬냐면 김형호 그 전 국회의장까지 하셨죠. 그분한테 이제 진 것 같아. 그 뒤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기행을 많이 벌이던데, 여기 봐봐요. 변태 영업 단속, 경찰 폭행한 검사 어떻게 인권위원이 됐을까?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검사 시절 1990년 부산 남구 광안동 한 룸카페에서 다른 검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변태 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제가 검사된 거는 2019년쯤이거든요. 아니 뭐 지금도 검찰이 욕을 많이 먹고 그러긴 하지만 이런 거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야. 1990년 김용원 인권보호관이 도대체 어떤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까? 90년도에 검사는 이런 걸 하고 놀았나 봐요. 하여튼 이 김용원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기행을 많이 벌인 분이었다. 박정훈 대령을 찾아와가지고 근데 수사를 잘 해라 하면서 막 그리고 박정훈 대령 원상복귀 시켜라. 이첩 기록 반환해라 하면서 막 제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종섭 장관 전화를 한다니 또 봤더니 뭐 하더니만 갑자기 입 닫고 박정훈 대령 기각하고 손절하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그 뒤로도 뭐 이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쉴 새 없는 막말, 인권위원장의 추악한 노인, 최상병 보고서 공개로 쏟아진 비난, 폭언기관차 된 김용원, 기레기와 인권장사치들, 인권위 김용원의 막말 수준, 여러 가지 언행과 막말과 이런 걸로 누더기가 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였다가 이제 폭언기관차가 되셨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7월 22일. 3일장이니까 최혜병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1592기 동기가 이제 고별사를 읽고 우는 사람도 많고 그랬다고 해요. 슬픈 일이었죠. 그리고 또 어머님이 또 오열하시다가 실신하시기도 하고 병사들이 주저앉아갖고 눈물 흘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박정훈 대령은 처음으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원래 이 사건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최혜병 소속 부대는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입니다. 그리고 사고는 경북 예천에서 났어요. 그러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대, 그러니까 해병대 제1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은 어디서 근무하죠? 해병대 수사단 사령부에 있죠. 경기도 화성에 있어요. 원래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휘하에 있는 1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인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 그리고 너무 국민적인 관심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혜병의 시신 앞에서 박정훈 대령이 너의 죽음에 어떠한 의문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님은 본인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기로 이날 결심을 합니다.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직접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결심을 하심으로써 전 국민이 박정훈 대령이라는 참 군인을 그런 군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의로운 해병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이날 이 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돼요. 7월 24일 월요일 날 해병대 사령관에게 제가 포항에 내려가서 직접 수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사령관이 뭐라 말하냐면 포항 가가지고 수사지휘 잘 해라.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해. 갑자기. 가서 임성근이한테 전해라. 해병대가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그거 운운하면서 책임 회피하면은 직권남용 될 수 있다고 네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 씨. 이때까지만 해도 김기현 사령관 사나이였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이런 단편명령, 직권남용 이런 거를 김기현 사령관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해요. 김기현 사령관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법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김기현 사령관도 독자적으로 혼자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사령관한테 뭐 합참 단편명령이나 직권남용 뭐 이런 거를 보고해줬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편명령이 뭡니까? 지금 뭐 임성근 사단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그 수색 부대를 나는 보내줬을 뿐이고 보내가지고 지휘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휘하는 거지 나는 지휘권이 없다. 사단장한테 작전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까 직권남용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경북경찰청은 그걸 517% 받아 써가지고 무혐의를 해줬잖아. 임성근을.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사령관은 수사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지적한 거예요. 해병대가 쪽팔리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딴 주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기현도 사나이야? 어떻게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럼 포항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7월 25일 날 임성근 사단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김기현 사령관의 전원을 전달을 해요. 사령관께서 이렇게 해병대가 쪽팔리게 하지 말라. 단편명령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성근 사단장도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해병대 멋있죠. 사령관부터 사단장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 쪽팔린 짓을 하지 않아. 그래 해병대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해결이 됐을 겁니다.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이 잘 밝혀지고 예방 조치가 잘 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럼 해병대는 적어도 정의로운 해병대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 수사 외압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도 검사 출신 변호사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정작 조사를 시작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7월 26일 날 다음날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 조사를 하거든요. 7월 26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사단장 집무실에서 이제 수사관들이 조사를 담당하고 박정훈 대령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지휘를 했죠. 과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국민을 경노하게 만든 이 말 있죠.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문제. 네가 시켰잖아. 최소한 당신이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인했잖아. 부대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실종자 수색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받았잖아요.
수영정찰하느라고 대기하고 있는 중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빨리 병력 투입시켜라! 해가지고 정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력 투입시켰잖아요. 자꾸 부대끼리 막 보병하고 비교하고 경쟁시키면서 보병은 실종자 찾았는데 포병은 왜 못 찾냐고 계속 타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사고 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최종 책임자냐고요. 그 유체이탈화법을 하고 있어.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문제네. 그 부대가 당신의 부대라고. 전날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단편 명령 핑계대면서 해병대 쪽팔리게 행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하루 만에 자기 말을 다 뒤집어버리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임성근 사단장. 정말 같은 사람 맞는지 쪽팔리진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그래가지고 수사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회의를 해보니까 부하 수사관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대원들이 사단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직접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당연하지. 자기네 사단장이잖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사단장 잘못한 거 다 알고 사단장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된다? 네, 이제 사단장 완전히 찍히겠죠. 그리고 내 앞길에도 아주 수많은 애로사항들이 꽃필 거기 때문에 누가 말하고 싶겠어, 이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관들 굉장히 독려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술을 받아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있겠죠. 물론 지금 김계환, 이종섭 이런 사람들도 직접 진술을 아예 안 하잖아. 800-7070 전화번호 뭐냐? 말을 안 하잖아.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냅시다. 7월 27일입니다. 이제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해군, 군, 검찰과 함께 수사 결과를 검토를 합니다.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여기서 특이한 것이 수사단 내부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해군, 군검찰과 함께 수사 결과를 검토했다는 점이에요. 여기 나오는 해군 검사는 보니까 장기 복무가 아니고 이제 단기 복무이신 것 같아요.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단기로 3년 동안 군복무 대체하는 법무관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을 하셨던 해군 검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해군 검사님도 상당히 강단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죠. 해군 검사. 최상병 사건 관련 사단장 형사 책임 묻는 것 쉬운 일 아니다. 그래서 내가 총대를 맬까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해요. 그리고 검사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 정황이 있다. 사단장이 책임 인식했다. 판례도 있다. 군검사가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수사기록 사본 떠나라. 정말 무서운 일이다. 조언을 해. 왜 사본을 떠놓으라 그래? 외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사단장을 처벌한다는 거는 군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느껴지네요. 결론은 그래서 사단장까지 경찰에 넘기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상세하게 법리까지 포함해서 사령관한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김계환 사령관이 칭찬합니다. 궁금하던 것이 모두 해소되었다. 관련 내용들을 유가족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사령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남원까지 찾아가서 유가족분들을 모아놓고 수사 결과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마음이 아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박 대령의 설명을 듣던 최해병의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처벌받더라. 아무리 설명해봐야 결국 힘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놈들 다 빠져나가고 처벌받지 않게 될 거다. 결국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박정훈 대령님은 그 앞에서도 어쨌거나 할아버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이게 경찰로 넘어가지만 경찰로 넘기는 그 순간까지는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할아버지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이깁니다. 근데 중간에는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후에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거고, 최혜병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처벌받는 그런 잘못된 이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질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정의와 진실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끝까지 우리 꿋꿋하게 나아가면 될 겁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그리고 유가족 설명 후에 복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가 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에요. 왜 전화를 했을까요? 보통 수사단장한테 이렇게 수사 대상자가 전화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뭔가 청탁을 하려던 것이었을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요.